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ECS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아마 주주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수급이 많이 좀 죽어 있는 상태여서 주가가 좀 한동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만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ECS 관련된 영상을 제가 우리 대기업 채널에 업로드를 해 놨었는데, 기업 분석 영상이었거든요. ECS가 무엇 하는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이 지난번 영상에 다뤘었는데,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ECS는 여러분 이 컨택센터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콜센터 그냥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솔루션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렇게 묶어서 재택근무 테마로 저출산 관련주로 엮여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한참 총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떠한 구체적인 이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이나 실마리가 보이는 어떠한 대책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좀 테마 중에 하나죠. 이 저출산 관련주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지난번 ECS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발표를 한 분기 보고서와 또 배당 같은 것들, 최근의 이슈죠. 이런 것들 오늘 영상에서 좀 같이 살펴보면서 향후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요, 지금 뭐 지역 언론 뭐 인터넷 뉴스 할 거 없이 전부 다 저출산에 관련된 고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 관련된 뭐 이런 뭐 기사도 같이 올라오면서 대한민국과 많이 뭐 비슷하다 이러고 있고, 저출산은 최대 경영 리스크에서 KB금융은 돌봄에 1250억 원을 뭐 투입을 했다 뭐 등등의 내용부터 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인천 남동구의 뭐 이런 노력들, 임신, 출산, 육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자녀셋은 기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무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면요, 정확히 마른 목골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제 출생아 수가, 신생아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러다가 영에 수렴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이 한 나라 자체가 아예 그냥 소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그래프가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라는 이 화두는요, 절대 끊이지 않는 화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총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 저출산 관련된 명확한 대책과 실마리가 보이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 증시에서는 굉장히 좀 외면을 받고 있어요. 소외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PBR이죠. PBR이 1이 되지 않는 이런 저평가 기업들, 저평가 우량주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 가치를 끌어올려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 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지금 현재 이 증시에 흐르고 있는 이 자금들이 대부분 AI나 반도체 산업 관련된 테마로 많이 좀 쏠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ECS 같이 이렇게 저출산 관련 테마로 엮여있는 이런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인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가 됐건 간에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거든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슈, 즉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면 이제 선거 또 총선철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저출산 관련한 대책에도 어느 정도 또 불을 지필 가능성이 여전히 좀 살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조금 이렇게 저출산에서 힘을 좀 주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이가 여러분 지지난주에 태어났습니다. 저도 지금 한참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때인데, 지지난주에 우리 아이가 나와서 오늘로써 약
18일째 됐어요. 완전히 신생감이 돼서 엊그저께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와이프 도와주면서 이제 밤에 같이 뭐 목욕도 시키고 밥도 제가 먹이고 트름도 시키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절대 저는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말도 못하는 신생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 못했던 거, 제가 받지 못했던 거를 더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지금 막 샘솟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더 자라나면, 아들입니다. 더 자라나고, 뭐 엄마, 아빠 이렇게 옹알이 할 때쯤이면 그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신생아 또 이 출산하는 이 신혼부부 최전선에 있는 입장에서 이 저출산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좀 더 실마리 있고 조금 더 방향성을 잡은 어떠한 이런 정책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떠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저 개인적인 염원도 좀 담겨 있습니다. 자, 뭐 어찌됐건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다음 보실게 올해 들어서 2월 14일자로 분기보고서가 올라왔죠. 제가 이 ECS 관련된 영상을 2월 5일 날인가 아마 촬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분기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당연히 실적이겠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정도만 좀 보시면 되는데 숫자가 이렇게 좀 보시면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하시고 잘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요 3월달을 연간으로 끊었을 때 한번 보시면 3개년도 실적이죠. 자, 매출액 먼저 보겠습니다. 748억, 802억, 1006억. 그러니까 이번에 1000억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 점진적인 상승, 증가세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8억, 50억, 42억 정도라면서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소폭 감소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정말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도 이러한 좀 매출이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영업 이익성은 좀 그저 그럴지 몰라도 사업성만큼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는 좀 지표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실 건 배당도 이번 연도에 결정이 났습니다. 배당 나기는 2024년도 3월 28일자로 배당은 이번에 12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배당 지급일자는 7월 1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ECS가 이렇게 배당을 실시했던 이력을 쭉 살펴보시면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매년 그래도 배당은 나오고 있는 배당주의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주가 한번 흐름 같이 좀 보시면 이때 당시 이때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저출산에 관련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 뭐 이런 기대감 등의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테마, 즉 저출산 관련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 ECS도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와 줬던 때였어요. 근데 바로 재료가 소멸이 됐죠. 그래서 상승분 다 반납하면서 다시 이 박스권 흐름으로 들어오고 지금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약한 상승과 하락만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 42,800 거래량 밖에 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장에선 1.65%가량 지금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어떠한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좀 놓고 보시면 지금 이 코스닥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해요. 지금 제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기준에서 마이너스 1.94%입니다. 마이너스 1.94%예요. 그러니까 거의 2%가량 코스닥 지수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오른쪽 보시면 검은 색깔이 코스닥 지수인데 오늘은 개인들이 매수세가 좀 있는 날이고요. 기간은 거의 약보합 상태인데 조금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고 이 지수가 빠지고 있는 걸 견인하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좀 엄청나게 매도세를 던지면서 지금 이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딱 보시면 나오는데 개인의 순매수와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놓고 보시면 한눈에 좀 들어오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지수 자체가 여러분 거의 2% 가까이 빠지는데 반해서 우리 ECS는 약 1.8% 뭐 거의 비슷한 흐름대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 보아해서 어떠한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고 그냥 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이탈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이런 좀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다시 우리 방금 보셨던 거 보시면요. 지금 이 코스닥 종목 중에서 350개 종목 제외하고 1235개의 종목이 조정받고 있는 그런 하락장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요 라인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지난번 영상에 약 3,600원 요 근처에선 그래도 좀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부분들 이탈을 하고 그나마 또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241선에서 딱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요거를 라인으로 딱 그어보면 약 3,500원 근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선 3,500원 근처 요거 해도 박스권 하단부 이탈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선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반대로 같은 위치로 이 저항 구간이죠. 저항 라인 때는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약 이 61선 이때 계속해서 61선에 좀 이렇게 저항에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딱 대보면은 약 3,700원 근처 약 3,700원 근처가 단기적인 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3,500원 근처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게 여러분 저의 100%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그냥 단순 참고 용도로만 좀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많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